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전하지 않고 좀 네거티브하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들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육과장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구독자 19만 명의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운 채널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그 3년, 4년 뒤에 어떤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채널이 어떤 제가 도전했던 것들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실제 사례. 여러분들 혹시 요리용기님이라고 알고 계세요? 유튜버신데 지금 구독자가 176만 명입니다. 제가 이분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분 채널에 막 멤버십으로 가입도 하고 제품 판매하는 것도 구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밀키트 같은 것도 좀 구입을 많이 해서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이에요. 참고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요리 용디를 하기 전에 이런 용디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채널을 운영하셨었어요. 이제 어떤 채널이었냐면, 지금 왜 코미디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SNL 비슷하게 하는 채널들 많이 생겼죠. 개그맨들이 나와갖고. 그죠? 그 채널을 몇 년 전에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류의 채널을. 예, 그러니까 시대를 한참 앞서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채널이 이제 쭉 커가면서 막 구독자 막 5만 명 넘어가면서 이 채널이 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채널에 이제 여성 출연자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약간 SNL식으로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에 좌표가 찍혔냐면, 약간 극성 페미니스트 있죠, 극성 페미니스트 분들. 예, 이 사람들한테 좌표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 막 싫어요 테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극복하고 워낙 또 그런 것들을 잘 찍고 잘 하셨고 인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이 있음에도 이 채널이 쭉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채널에 출연하는 분들, 여성 패널분들 몇 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다 연기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미래 배우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유튜브부터 출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방송에 출연할 계기가 생겼나 봐요. 드라마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알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출연하는 걸 안 페미들 있죠. 그 약간 극성 페미 분들 있죠. 이분들이 그 방송국에 몰려갖고 이 사람 출연시키지 마라. 이 사람 출연시키지 마라. 그럼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이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분이 무슨 인지도가 대단한 분도 아니고 메인 배우도 아니고, 이 방송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이 사람 조금 뭐 좀 출연시켜 볼까 하는 사람이 막 좀 방송에 나온다 그러니까 막 몰려갖고 뭐라고 하면 당연히 방송 입장에서 싫죠.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용디님이 이제 깊어진 거예요, 시름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 접겠다, 방송을. 채널을 접겠다, 안 하겠다. 그래갖고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몇 년 동안 안 보였어요. 예, 몇 년 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쇼폼 있죠, 쇼폼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좀 밀어주면서. 그죠? 그러면서 쇼츠만 전문으로 하는 요리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쫙 구독자 올라오는데, 제가 발견한 것도 거의 한 60만 정도 됐을 때 발견했어요, 이분은. 예, 제 알고리즘이 안 떠서 제가 이제 요리 방송이나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60만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제 알고리즘에도 요리용님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분은 성공할 줄 알았어.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 이분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176만이 돼서 이렇게 이분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긍정의 마인드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끈기,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 그리고 도전,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래 하던 분야도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연기 쪽으로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리 쪽을 컨텐츠로 해서 쇼츠를 잡아서 또 이렇게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죠? 지금은 막 삼성이나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진짜 흔히 말하는 메이저 쪽에 막 광고도 받고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러면 부정적인 짓 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짓. 그죠? 그때 이 용디님을 공격했던 이 양반들, 이제 나이가 이제 한 30대 됐겠죠? 이 양반들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용디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까요? 예? 그렇게 부정적인 짓을 했던 분들, 지금 훌륭한 분들 되어 있을까요? 과연? 아닐 거라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육과장 채널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슬픈 일이 있고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앞만 보고 달리세요. 앞만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슬리는 걸 따지기 전에 나는 그럼 어떤 인간인지를 한번 먼저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조차도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죠?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서는 면전에서 말도 못할 거면서. 근데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잠깐 0.1초 정도는 후련할지 몰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신만 망가져 있어요. 그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에 성공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채널을 또 계속해서 앞으로 3년 뒤, 4년 뒤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육과장 채널도 있지만 19만 정도 유튜버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앞으로 3년, 4년 뒤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 채널이나 육과장 제가 이걸 갑자기 이제 투자 관련된 걸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채널도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선택을 간택을 못 받아갖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걸 준비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3, 4년 뒤의 일들을. 근데 이렇게 3, 4년 뒤에 어떤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할 때 주변 반응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채널의 첫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처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설프고, 뭘 모르고, 그죠? 그냥 올리겠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영상에 이제 이분이 와서, 이분 아이디가 이래요. 다른 게 뭐예요? 와 씨발 음식만 찍고 끝내라. 영상 퀄리티 노래 선정부터 개씹 최악이네. 그죠?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굳이 안 달아도 되는 댓글들이죠. 근데 뭐예요? 그냥 똥을 싸지려고 가는 거예요. 에에 병신 같네 저거 등신 같네. 에에 저런 퀄리티를 무슨 유튜브로 한다고 등신 같은 새끼들. 그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어요. 이 댓글 박제해서 몇 년 뒤에 웃으면서 봐야지. 히히. 제가 왜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과연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과연 누가 바보예요? 나중에 몇 년 뒤에 한번 보자고요. 3, 4년 뒤에. 이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저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 웃고 있는지. 이렇게 영상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악플이나 당한 사람들이 과연 성공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던 퀄리티가 그지 같던 병신 같다고 하던 등신 같다고 하던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는 사람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맨날 주식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셋 그런 관련된 영상을 좀 찍으려고 오늘 용디님을 좀 부득이하게 좀 출연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댓글을 달던 말던 옆에서 야 네가 무슨 네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성공하는 걸 원치 않아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비루하니까. 네가 성공하면 안 되거든. 그럼 내가 못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왜? 그래야 자기들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죠? 원래 노력은 힘든 거예요. 그죠? 사람은 힘든 선택을 할까요? 쉬운 선택을 할까요?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쉬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중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그럴 거예요. 뭐 부자들은 어쩌고. 그 사람들은 논외로 하자고요. 이거 다 따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본인이 가서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당장? 뭐 영향이 됩니까? 안 되잖아. 어차피.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고요?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놓고 여기서 얘기해요. 차라리. 그러면 그때 이런 걸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한테 호응해주고 당신 말이 맞다고 해주고 박수 쳐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당신 이런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으면.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 막 찌글찌글 싸고 있으면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도 당신 말에 집중해주지 않아요. 하물며 지금 방송도 그래요. 제가 육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이따위 악플이나 달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심지어 남들이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죠? 나를 밟아 죽이려고 해도 반드시 또 일어나서 도전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들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용디님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도전은 보상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또 보상받으십시오. 그죠? 야 육과장 저 새끼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데. 저런 놈도 지금 저만큼 사는데.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욕만 하지 마시고요. 아, 저 새끼는 뭐 부모가 잘해줬겠지, 뭐 빽이 있었겠지, 원래 부자였겠지,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제 사정이 어땠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죠? 그럼 저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 찍으면서 다 보여드리잖아요. 투자해오면서, 자산 키워오면서. 그리고 제가 투자만 합니까? 아니잖아. 다른 유튜브 채널도 하죠. 현장 관리인도 하죠. 농사도 짓죠. 그러면서 또 부채널 준비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욕먹으면서. 이런 거지 같은 애들 악플도 당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편안함이죠. 편안함. 방구석에 누워있는 편안함. 그죠? 이건 독이에요. 독이라고요. 왜 독인 줄 아세요? 왜? 우리는 죽어요. 예? 유명한 말 있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그죠? 메멘토 모리란 말 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그죠? 우린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나이 들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대로 살지. 아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지금 약간 나이 젊은 친구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고통이 100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본인이 느끼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1부터 100까지의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 고통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시면 여기가 0살, 태어났을 때 0살이고 우리가 한 80세쯤 죽는다, 85세쯤 죽는다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어렸을 때도 높은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또 줄기도 해. 이렇게. 그죠? 그러다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고통이 올라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 느끼는 고통, 이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돈이 없고 뭔가 이룬 게 없을 때, 내가 끼니를 걱정할 때, 몸이 아팠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함, 지금 내가 충분히 움직일 힘이 있고 뭔가 배울 능력이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배우세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막 머리 아프고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눈도 침침한데 나도 이제 막 나이 40 넘어서 노안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육가장은 나이가 50 넘어서 55세, 65세에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겠죠. 저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유통기 한 잔에 빵 막 받아오고 이러실 거예요? 젊은 놈들한테 막 무시당하면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편안함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공격하든 뭘 하든 주변에 어떤 역경이 있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비웃던 나를 찌질이로 보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 지금 시작한 여러분이 그 비난했던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육과장이 보장하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